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사상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놓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제 감정을 잊어버려요. 제가 하려는 말을 살짝 잊어버려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한 거를 보통 적어 놓거든요. 제가 쓸 말을 적어 놓는다기보다는 메모를. 그러니까 사상이 모두 좋다, 사상은 모두 좋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맞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약간 망설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건 이해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미 안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로 들면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 사상이나 그런 걸 들여보면 좋다 하는, 뭐 대표적인 걸로는 뭐 공산주의가 있죠. 왜냐면 어떤 사상이든 딱 보면은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 남 해치고 남 죽이라는 얘기 써있는 사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나쁜 사상은 없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지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상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상에는 그저 좋다라고 하기도, 또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도 복잡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의도를, 실제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철학자,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철학자란 말이, 그러니까 근데 일일이 다 설명하면 또 얘기가 길어질 테니까, 보면 그릇된 상식과 그릇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아닌, 적어도 우리가 보편 상식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보편 상식을 갖고 있고,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인류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철학적이고, 그 얘기는 진리 탐구를 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분별력 있게 관찰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진짜 학자,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진짜 학자, 아니면 그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은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유명한 사람 중에도 어쨌든 유명한 거지, 또라이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 그 사상 중에는, 그러니까 소위 좋은 사상이란 말을 제가 여기서 갑자기 망설인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 딱 이게 좋다, 막 이게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 사상에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발전과 그런 거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듯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좋은 사상이다, 뭐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좋은 사상이라는 의미는 완벽하다기보다는 적어도 상식선에 있으며 그것이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하지 않는 사상, 그런 정도로. 근데 지금 원래 얘기에서 가지치기가 나는데, 그럼 원래 주 요지가 나쁜 사상이 존재해요. 나쁜 사상은 뭐냐면은, 아까 공산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공산주의 좋다고 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 딴에는 또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를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깊게 사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공산주의인데 마크만 딱 달았는데 속아. 그럼 당신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아는 걸까요? 마크를 바꾸고 네임택을 바꾼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광신도,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광신도하고 답정너. 아, 참, 이 영상도 방관자와 허세충 시리즈에 나쁜 사상은 없다 편이에요. 이것도 일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광신도와 답정너, 사회학,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반복적으로 그런 사회학이 존재해요. 공산주의자가 실제로 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나쁜 사상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전 대중은 어리석다라는 대중학 관련이나 그런 대중학 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항상 나오거든요. 논리학을 뒤져봐도 오죽하면 군중은 어리석다라는 거는 이건 감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해요. 안 뒤다봐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뚜껑을 열고 조금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스스로 좌절을 하는 게, 사람들 체질을 아니까 안 하거든요. 몸에 좋다는 운동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1, 2분이라도 하세요, 뚜껑 열고 아셔야 될 건 아세요 한다고 그걸 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언제나 그랬어요. 제가 보는 대중은 저보다 원래 똑똑하고 저보다 우월한 부분이 많아요. 원래 타고나게. 근데 어느 부분에서 제가 살면서 제가 많이 좌절했던 게, 저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한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좌절감을 느꼈거든요. 저에 대한 좌절감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많이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학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데 이걸 설명하면 얘기가 또 길어져요. 이게 데이터적으로 저는 제 가족이나 제 지인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제 조카들도 알아요. 제가 원래 몸도 정상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몸에 하여간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걱정을 많이 끼치고 살았어요. 원래 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은,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은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아까 말하는 원점으로 돌아서 좌절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인지를 했어요. 남들이 대부분의 소위 말한 내가 학교 어릴 때도 그렇고 학교 가면 친구들,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나보다 몸집도 크지만 더 활기차고 더 강하다라는 걸 항상 저는 그걸 물리적으로 느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하물며 머리도 좋아, 나보다. 뭔가 뛰어나요. 뭐를 해도 나보다 낫어.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어릴 때부터 그거를 해서 열등감을 갖는 그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걸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도 보호를 받았고, 언제나 어딜 가도 진짜 약자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어요, 저는요.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과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보호를 많이 받고,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는 도움을 받고, 그 얘기는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애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많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봉사활동도 그렇게 하게 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거는 제가 탁월하기도 했고. 근데 일정 지나고 나서 제가 노력을 한 게 이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상쇄를 넘어서 이제 금방 훌쩍 넘어가서 압도를 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20 넘어가면서 벌써 발생을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많은 좌절을 한 거예요. 저는 우월감을 느낄 근본적인 체질이 아니었어요.
왜 좌절을 하냐면 사람들이 다들 뭔가 꿈이 그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못해.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안에서 사실 나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세상 부족하게 타고난 저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그 부족하다는 걸 제가 그걸 직접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솔직히 부족해도 돼요. 저도 부족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죠.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누군가는 나보다 더 세고 누군가는 나보다 부족하거든요. 어느 측면에서도. 방금 제가 모르는 거 있어가지고 미벨동에서 또 사장님한테 뭘 물어보고 크랭크 관련해서 묻고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배운다는 건. 근데 그런 측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과 비교, 그거는 저 중요시 안 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걸 오히려 나무라잖아요. 왜 남 눈을 그렇게 보냐고. 허대충 제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게 있어. 심하게 꿈도 있어. 근데 적어도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살 빼고 싶다, 아니면 뭐 체지방 줄이고 싶다, 뭐 콜레스테롤 줄이고 싶다, 막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도 그 대가는 자기가, 그 결과값은 자기가 어차피 받아들이는 현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까진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자신들의 그 나약한 선택들이 안 하는, 게을러서 안 하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사상은 결국은 이념하고 뗄 수가 없어요. 둘을 구분하면 또 그게 정의적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많이 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그걸 지금은 분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미 앞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사상과 이념은 반드시 국가적인 그 규모의 어떤 것들하고 필히 연결이 돼요. 결국 정치, 경제 전부 다 연결돼요. 안보는 물론이고는. 결국 우리의 미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예요. 그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어쨌든 가지치기가 많이 드는데, 또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처음에는 정보밖에 없어요. 인류도 그거를 처음엔 그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좋은 말만 있어요. 다 좋은 말만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상 없다. 근데 지금 21세기에서 인류가 역사를 겪어온 게 있는데, 정보도 있고 그 경험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근데도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모르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 왜 굳이 꼭 한마디를 털어서 자기 자신을 우습게 만드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예를 들었지만,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 정작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태반일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근데 그게 왜 나쁜가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땐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나쁜 사상은, 공산주의 포함해서 나쁜 사상과 이념이 됐든, 그게 믿음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아요. 종교가 됐든. 그거를 말로 구분해서 보이지 큰 맥락은 똑같아요. 그 구분하는 방법에서 그 근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인간의 체질이에요. 이념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서 그게 나와요. 그 사람한테서. 체질이에요. 체질. 그 체질 때문에 그 본색이 나와요. 결국은요. 그 사상이 됐든 이념이 됐든, 거기에 심취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그 행동이 그 결과값을 결국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체질이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인간의 방금 얘기한 체질 포함 인간의 본능을 무시해요. 인간의 근본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생물의 근간, 정말 보편적인 근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생리학이 됐든 막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존재하는데요? 그게 존재한다는 의미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회학적인 문제가 항상 우리가 겪잖아요. 인간이 완벽한 신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특성, 체질, 성향, 그게 있다는 거예요. 본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적인 잣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허황되고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상적인 얘기라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허황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인간의 체질과 본능이나 그 근본을 무시한 상태로 만들어진 그 사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극단적인 어떤 마약과 같은 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분별력을 상실해요. 제가 얘기했던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그걸로 결론을 내고 도출을 하고 수도 없이 검증을 하죠. 제가 얘기하는 그게 극단적으로 그런 체질인 사람은 학자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도 그걸 안 하는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안 하게 돼요. 원래도 안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는 능력을 말살을 시켜버려요. 말살을 해요.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사민주의 다 똑같아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택깔이에요, 그거요. 택깔입니다. 평등은 악이라고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도 아마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걔네들이 주장하는 그 근본, 그 공산주의의 근간이 평등이거든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조금만 현명하면은 이 평등이 악이라는 걸 알 거예요. 평등은 공평이 아니에요. 공평하다는 건요, 공평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지금도 제 친구 만나러 가는데 달라요. 애초에 다르게 생겼고 능력도 달라요. 되게 뛰어난 인간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뛰어난 인간은 사회를 위해서 사용이 돼야 돼요. 사회 입장에서는요.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 능력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도 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요. 그게 그 본인한테도 좋고, 물론 그걸 본인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건 그 개인적인 건 별개라서 그게 사회에도 좋고 모두에게 좋아요. 모두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거든요. 능력적으로. 그리고 다 다르게 태어나요. 반드시 달라요. 제가 지금 만나는 친구들과 또 저번에 부산 영상에서 나온 어쇼션이거든요. 하체 프레스 600을 밀어요. 타고난 거예요. 이 친구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별개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타고났단 말이에요. 타고났는데 동시에 제일 열심히 해요. 그러니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체 프레스를 600을 밀어요. 600을요. 몸무게가 76인가 지금 그럴 거예요. 예,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아령 한 50kg 정도 쓰고요. 그래서 헬스장에 제일 무거운 아령이 40이면은, 이 친구는 힘이 워낙 좋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파워리프터들은 그 헬스장 선택할 때 고생 많이 해요. 그 파워리프터 전용 어떤 막 그런 체육관이 있는 게 아니면은 헬스장에서는 자기한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존재한다고요. 진짜 인간이 아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은, 그게 동등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제가 질투하고 제가 시기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낭비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우주의 이치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돼.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친구가 뛰어난 거지 제가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시기 질투를 발동을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제가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은 자기도 다른 측면에서는 그 타인에 비해서 그런 뛰어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시기 질투하는 인간은 그 자기가 피울 수 있는 자기만의 꽃을 피우지 못해요. 결국은 시기 질투만 하다가 죽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혐오합니다. 인간으로서 일단은 그 능력이 뛰어나고 멋져고 뭐 외모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아주 혐오하는 유사인간은 유사인종의 저는 일종이라고 봐요. 시기 질투가 극단적으로 심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감정 그걸 넘어서는 그런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저는 유사인간이라고 봐요. 아, 은서야. 근데 하여간 그 공산주의 자체도 어쨌든 원점으로 들어가가지고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보면은 일단은 그 공산주의가 벌써 정보적으로 처음에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물리적인 힘의 행사로 나와요.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을 때 세상이 평온해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공산주의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그 인류 역사에 그 전무후무한 사상자를 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요.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됐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필히 역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값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값.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결과값은 사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으나 실제로 적용했을 때 다르다,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평등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체질과 본능을 애초에 무시한 그런 사상이다. 그리고 그거를 애초에 그걸 만들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거를 정형화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을 형식화한 거죠. 그러니까 창시자라고도 하는데 형식화를 한 사람인데 칼막스. 그래서 막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가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왜 그걸 만들었다는 표현을 피하려고 하냐면은 그 사람이 공산주의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 말 듣고 무릎을 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체질이 그렇다고. 이건 비극이지만 제가 아주 아끼는 지인 중에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제가 지금 막 되게 안 좋은 표현을 사실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되게 망설이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절대 이거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체질인 사람들이 인류의 해악이에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류의 그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되게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근데 조금만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되게 아끼는 지인 중에도 있다고, 그런 체질인 사람들이 있다고. 혹은 잠깐 그런 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체질이 있다니까요. 단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저 해악이기만 하냐? 그렇지만 않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절대 남을 해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고, 정말 그 부모한테 잘하는 효자기도 하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아끼는 지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효자예요. 저한테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고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방금 제가 다시 돌아가서 암덩어리, 그런 체질인 사람을 암덩어리, 인류의 해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얼마나 악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냉정하게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모욕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원리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걸 파면 팔수록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뭐 그 공산주의자들 했던 것처럼 뭐 그 사람들을 만약에 내가 힘이 있다면 뭐 그 사람들을 뭐 다 죽여야 되냐? 절대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죠. 제가 히틀러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런 체질들 우리 안에 섞여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가면 그 제가 한 부분만 얘기했지, 체질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상과 관련한 어떤 체질만을 얘기한 거지, 그거 말고도 많은 체질이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뭐 사이코패스부터 해서 막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할 수 없는 별 그 이미 분류가 돼서 이젠 자기들이 알아서 나오는 그런 사회학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언급한 영상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사상적인 해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인,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저도 그렇고요. 제 가족 중에도 있어요. 친구, 지인, 제가 아끼는 사람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극단형 사이코패스처럼 갑자기 뭐 저를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거는 절대 저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말한 방금 제가 사회의 해악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제가 아끼는 그 지인이 그 제가 말하는 그 암덩어리라는 그 지인이 그게 그러니까 사상적 이념적인 그 원리적인 설명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저는 그 지인에 대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확신과 그런 어떤 제 심리학적인 그 분석 그 결과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상의 그 사람이 저를 절대 찌르지 않는다라는, 저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넘어선 그런 결과값이 저는 있다고요. 그 사람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소위 되게 막연한 얘기지만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착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다 죽일 거냐? 당연히 아니죠. 저는 못 죽여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인류가 아직 거기에 대한 그 인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인지를 해도 그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그런 체계나 어떤 뭐 교육적인 거 같은 그런 방도가 없어요. 단지 지금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는 전쟁도 일어나고 그게 지인이나 가족에도 심하지만 그게 하물며 남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전쟁이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념하고 다 그거에서 오는 거라고. 체질에서 오는 거라고. 인간은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경제적인 원인이 크게 분류할 때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뭐 때문에 하잖아요. 인류의 전쟁이. 그 안을 한 번 더 까고 들어가면은 다 체질이라니까요. 체질하고 이념하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한 게 큰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만약에 저도 몰라요. 그런 게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류가 만약에 그거를 고하는 어떤 방법, 그런 막 소위 말하는 진짜로 그 같이 하는 어떤 방법을 만약에 도모를 한다면은 적어도 그런 사실을 첫 번째는 인지하는 것이고 그런 체질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약점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제 약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딱히 이런 이념적인 거나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 성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지인들이 얘기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제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인지를 했으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됐든 어떤 방도가 됐든 그런 게 있으면은 좋겠죠.